경기도 이전에도 시작한 산불이 영도까지 번져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산불이 발된 지역이지만 동해안의 작은 도시를 하룻밤에 초토화됐습니다. 이 산불이 영도 전 지역에 급격하게 확산한다며 국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확인된 대피 인원은 4여 명으로 추가로 대피 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마을 끝으로 노물리, 그 다음에 대판리 이런데 꼴짜기에 집이 이렇게 도로를 따라 쫙 있었어요. 그 꼴짜기를 불이 확 타고 들어가가지고 꼴짜기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펜션, 가정집, 그 다음에 노물리는 바다에 매여 있던 배가 14척 그리고 이 바닷가가 이제 절단이 나가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없어지버리죠. 남아있는 데라고는 장독대 하나밖에 없어요. 방제라는 테마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매번 매년 매 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일말의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곳이라 이론적인 것 말고 현실에서 벌어진 데이터를 더욱더 싣고 지나간 걸 자꾸 후회하지 말고 그걸 계기로 교본을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조금의 장치만 있었어도 저 정도는 안 될 텐데 저렴하게 집을 짓는 것보다 조금은 생각만 조금만 더 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텐데 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5분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현하는 방식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건 인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일단 바람이 뭐 20노트 이상 23노트 막 이래 버렸으니까 5분 산불은 너무 강했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산불은 바다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됐고 어선도 어부들도 모두 불에 탔는데요. 90된 노인이 여기 살았는데도 산불이 나가지고 마을로 들어오기는 자기 생애에 처음이래요. 아이고 뭐 여기서 타두거나 지나가다가 불에 타두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나가자 하고 그래가 이 앞으로가 문제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 폐기부터 처리도 하는데. 지붕이 어떤 그 위에 보면 열기에 의해서 새가 불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집이 안에 있는 게 한순간에 불길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조립식 판넬을 쓰는데 그 판넬이 열기에서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 무게 힘에서 견딜 수가 없죠. 그냥 그 구조체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면 되지. 고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불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하여간 게 저 집, 저 파란 집은 피해가 없잖아요. 불이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저 집 불은 비켜간 거예요. 근데 비켜가건 비켜 안 가건 간에 이 골짜기 불이 타고 올 때 대부분이 지붕부터 휩쓸고 가잖아요. 지붕부터 열기를 의해서 그 열기가 엄청 난다는 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열화 건축에서 지붕 위에 물을 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물을 쏘면서 그 열기를 일단 1차로 차단하는 거예요. 강력한 불 바람에는 이래 불연제든 어쨌든 견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그나마 더 좋은 불에 견디는 재료를 쓰는 게 좋고 외부에서 그거를 차단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지. 집이 아무리 난연
커튼을 하든 뭘 하든 소화기 하나가 최고이듯이 이런 집을 짓더라도 소방수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소화수를 옆에 한 3톤 정도만 있어도 불을 이렇게 해놓고 소화수 펌프 안 하면 15평에서 20평 정도 커버를 하니까 그걸 하고 조금 불 날 때 충분히 적셔놓고 도망을 가는 거죠. 지붕이 그냥 열기에서 내려앉았잖아. 견딜 수 없어. 개인적으로는 판넬 코일 0.5코일 이상 돼야 된다고 봐. 우리가 강압경량 철골조를 하는 이유가 좀 구조체가 좀 견디주고 판넬이 좀 견디주고 그러면 물만 뿌려주면 안 타는 실험을 했잖아. 여기서 물만 좀 뿌려주면 다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집은 그 불에서 생명이라든가 가재라든가 이걸 견디는 걸 직접 눈으로 실험해보고 해봤으니까 더더욱 애잔한 거지. 저쪽과 이쪽에 살수 장치만 좀 했으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휘어지는 각도를 보면 지붕부터 내려앉잖아. 저렇게 열에 의해서. 여기 또 교회도 보면 여기 보면 지붕이 아예 그냥 폭삭 전쟁 나서 폭격받은 것처럼 내려앉은 거잖아. 하나의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방제 토목과 방제 건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절실하게 더더욱 와닿죠. 세상은 한 템포 한 템포 발전하듯이 내가 집을 짓는고 하는 다짐이라도 내가 만약에 건축가로 다시 이 동네에 집을 짓고 다시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그 방제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하시라고 하고 싶지. 더더욱 더. 왜? 인간은 조금이라도 왜 전쟁 대비를 하듯이 화재 대비를 하고 지진에 대비를 하고 폭설에 대비를 조금만 더 하면 그나마 100에서 올 것을 50으로 줄일 수만 있대도 그 50%라도 확률이라도 나는 하자는 거지. 손 놓고 있지 말자는 거. 지붕이나 이런 걸 중불연제로 하고 그 다음에 살수 장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 않았을까. 그럼 당신 진짜 장담할 수 있나? 그거는 못하지. 이 불에는. 그러나 노력은 해보자는 거야. 진짜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회사가 이익금을 좀 더 이익금을 포기하더라도 지붕은 진짜 준불연제로 해야 되겠다. 준불연제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진짜 강합니다. 돼지 위치가 불길이 흘러가는 바람골에 흘러간다는 게 물처럼 흘러간다는 게 공기 속에 물처럼 불이 흘러간다는 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 와보니까 골짜기에 바람을 타고 어떤 집은 불이 세게 들어가고 어떤 집은 불이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또한 뭐라냐 습도 옆에 땅과 옆에 땅의 섭의 바람이 움직이는 공기 흐름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항상 현장 가서 뭐 바람, 뭐 습, 라돈, 뭐 그 다음에 일조권 뭐 그런 걸 많이 그 연구하고 공부하잖아. 근데 여기도 느낀 게 한 집 끝나 하나는 어떤 집은 확 탈 수도 있고 또 한 집은 그 바람이 이렇게 너울성은 저 집이 그렇다고 앞에 바람을 막아주니까 물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방파제 바로 앞에는 파도가 쳐서 넘어서 거기가 저거 한 것이 불도 이렇게 타고 위로 넘어가고. 방제 건축이라는 게 끄덕끄덕 많이 공부해야 되고 끄덕끄덕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 또 한 번 더 화재에 잘 견디는 집, 더 어떤 재해 잘 견디는 집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현실화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서로가 도와줘서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엄두 못 낼 때 주변에서 엄두를 내서 철거를 해준다든가 좀 이런 손발이 거두어서 유관기관들이 좀 이걸 해주고 그분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 건축가로서는 거기에 일조하는 수밖에 없고 뭐 행정적이나 이런 거는 관에서 하실 것이고 단지 이제 이걸 경험으로 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건축주는 현명을 선택하기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지. 이런 땅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길라잡이를 해주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리고 연화건축 입장에서는 대표로서는 그런 길라잡이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더욱 발전하고 그러면서도 가성비 있는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모태를 찾아야 되겠죠. 두수 없는 말이지만 피해 입은 모든 분들 위로를 말씀을 드리며 빨리 재개하시길 바랍니다.